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먹네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자, 비오는 금요일 아침인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인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터미유님, 간만에 상쾌한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종배 형님과 막내 작가님 목소리로 힘을 얻어보려 합니다. 해주셨고요. 예. 응원의 말씀 한마디 하실까요? 힘을 얻으신다니까. 상쾌한 것 같지는 않는데 아침 비가 오고 있어서. 아이고 참. 네, 그대는 이슬님은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누르고 입장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요게 바로 모범 촌철님의 모습이죠.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이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을 활기차게 보내시면 평안한 주말이 다가옵니다. 예, 지금 응원 메시지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네, 하루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AS 타임부터 갈게요. 네. 어제 우리 프로에서 한국 프로골프협회 KPGA 팀장급 간부가 동성 직원들을 성추행한 의혹 때문에 고소를 당했고 그의 피해자인 노조 지회장이랑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팀장급 간부가 동성 직원 성추행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직장 내 갑질 등 다양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인터뷰를 듣고 KPGA 구자철 협회장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관련 글을 SNS에 여러 개로 올렸어요. 제가 아침에도 확인해 보니까 한 1시간 좀 됐는데 전에도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이 새벽에도? 네네네. 네. 짧게만 전달하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 협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먼저 검찰의 수사의 결론을 지켜봐야 합니다. 인사 조치는 그 후에 해야 할 것이고 피의자로 몰리는 K팀장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고 근로계약서 문제도 극히 사무적인 착오였고 정상 참작이 너무나 자명한 일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군요. 또 다른 글에서는 도대체 자기네 일방 주장으로 한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는다는 걸로 경영진이 잘못한다고 언론에 인터뷰하며 나가서는 파업 운운이 도리어 협박 아닌가요? 이런 글들을 쓰고 계신데 이 글을 피해자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협회장님의 말씀에 상당 부분은 그 타당한 부분도 있죠. 수사 결과 지켜봐야 되고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K팀장 인권도 보호해야죠. 당연히. 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근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면서 왜 그러면 근로계약서 문제를 본인이 먼저 성격 규정을 합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회장이 성격 규정을 해버리고 사안의 그러니까 그 경중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비치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들릴지는 뭐 더 이상 제가 설명을 드릴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냐.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회장이 또 어떤 글에는 이런 말도 썼어요. 새로운 술은 세부대에 협회는 해체 수준까지 가는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이런 말도 좀 쓰셔가지고 내부 직원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후속 상황도 저희가 좀 들었거든요. 해체 수준까지 가는 개혁이라는 게 인적 물갈이를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모쪼록 문제의 본질이 좀 호도되지 않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죠. 그 말은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정리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뉴스는 먼저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복지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복지만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며 주거와 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현금 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결국 답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복지가 아니라 기회 복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지 않다 보니 부와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건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소득 수준이나 복지 수혜에 관계없이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 복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요지가 바로 이런 건데 현금 복지가 아니라 기회 복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내놓은 대안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혁신 창업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인적 자본을 확충 강화하는데 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 그러면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쪽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취지의 주장이 되는 거죠. 대선 행보로 읽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을 한 직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는 점, 그다음에 현금 복지를 비판함으로써 여권을 겨냥했다라는 점. 그래서 일부 언론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솔직히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권 도전 의사를 굳힌 것인지 또 굳혔다라면 여가 아니라 야를 선택한 것인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계산이 서야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산이 안 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봐도 김동연 전 부총리의 대권길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유력 주자의 확실한 낙마를 선저로 할 때, 그러니까 이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의 짧은 머리는 솔직히 좀 계산이 안 서서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좀 각을 완전히 틀어서 다른 점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생뚱맞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김동연 전 부총리가 주연 그러니까 대권 주자가 아니라 조연 그러니까 대권 주자의 내용상 런닝메이트로 만약에 움직인다면 어떨까?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허. 그러면 아마 길이 활짝 열릴 거다. 네. 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짝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은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네.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캐릭터에 경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아마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는 하고 계시다는 소식은 아무튼 네. 이제 종종- 취약고리가 될 거라고 보는데 네. 만약에 김동연 전 그 부총리가 짝을 이루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커다란 공백을 상당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 아, 엄청 든든하겠죠. 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이번 네. 한번 여권으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조합을 이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현금 복지를 비판을 했는데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서 가장 먼저 떠오른 이재명 사람이 지사겠죠. 이재명 지사겠죠.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얼핏 생각할 때는 이재명 지사하고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짝을 이룬다면 균형이 맞춰지나요? 그때는 대척점이 아니라 균형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아,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그 지지하는 성장과 공정 포럼이 어제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네. 포럼 이름 중에 성장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 성장과 공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성장을 배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단순놀이를 편다 하더라도 성장과 복지 중에 어느 하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무게중심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로 가든 야로 가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조연의 역할을 자임한다면 길은 활짝 열려 있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상 못한 설정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상 못한 설정인데. 물론 이건 본인은 생각으로 거리가 그러니까 섭섭할 수도 있겠죠. 그럼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어젯밤에 이런 단독 보도도 있었거든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르면 이달 말에 자서전을 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하지 않겠느냐. 이런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예.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가면 길이 활짝 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본인으로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다. 너무 초를 치나요? 그러게요. 근데 뭐 상상의 나래를 펴보자면 여로 갈까 야로 갈까 이건 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도 있는데 아니 김동연 전 부총리가 꿈을 꿀 자유가 있는 것처럼 저도 정치 상황에 대해서 상상할 자유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 상상의 끝이 뭘지 너무 궁금한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반응을 해주고 계세요. 신토박님이 근데 경제부총리 할 때는 왜 기회복지 예산 안 잡으셨나요? 잡으셨을 수도 있죠. 저희가 몰랐을 수 있죠, 그죠?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세 갈래였었죠.
소득주도 성장, 그렇죠. 그다음에 혁신 성장, 네. 그다음에 공정 경제 이 세 네. 가지였는데 지금 굳이 이제 기계적으로 나누자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혁신 성장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부총리로 재임하고 있을 때도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이에요. 네, 근데 네.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초민 본샤님은 현금 복지도 필요하고 기회 복지도 필요합니다. 굳이 하나의 수단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김씨님은 기회복지 좋은 말인데 지금 현실에서는 현금 복지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일단 지금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현금 복지가 맞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네. 점을 전해드리면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시내 구청장들이 9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를 깎아주자라는 내용을 정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네.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정기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청장 협의회 의견을 취합하고 건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게 하나의 이유고요. 네. 서울 시민의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런 이유도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실익이 없죠. 지금 정부 여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중에 하나가 재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재산세 납부 대상이 확 줄어드는데 굳이 여기에 또 재산세 경감을 추가로 해줄 이유도 없고 효과도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은 나올 수 있죠. 네. 재산세 그 과세 기준을 만약에 완화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실익이 없는 대책을 실행하느니 과감히 접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한 명 빼고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구청장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지지층에게 명분을 어필하는 게 더 실익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맥락과 기류인 것 같아요. 자, 3일 전에 민주당 부동산 특위와 회의를 가진 구청장들이 7명 있었습니다. 네. 뭐 이때는 물론 전체 구청장은 아니고 7개 구청장들이었는데요.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를 주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3일 뒤에 열린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재산세 경감 건의에 대해서 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부를 하면서 또 무주택자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거론을 했는데 자, 이런 결과가 정부 여당의 기류를 읽어서 나온 것이냐. 이게 좀 체크가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기류를 읽어서 나온 거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여기서 파생이 되는데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그러면 기류를 읽었을까? 왜냐하면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을 이야기를 한다면 종부세를 만약에 완화해 준다면 그건 박탈감을 주는 걸까요? 안 주는 걸까요? 네? 종부세를요? 예, 종부세를 만약에 완화해 준다면 에이, 박탈감이 커지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어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걸 된 거에 종부세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그런 점에서 한번 맥을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중구난방으로 나오던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이제 방향을 잡아가는 건지 요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1,400제곱미터 크기의 한 농지. 심은 지 얼마 안 된 듯한 어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사무관 A씨와 동생인 국토교통부 주무관 그리고 이 형제의 어머니가 이 부지를 함께 사들였습니다. 이 일대는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가깝고 간선 급행버스 체계 BRT 신규 노선이 들어설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작년부터 엄청 올랐어요. 서늘에 올라온 것도 많죠. 경찰은 이 땅을 사들인 형제 공무원과 투기 혐의를 받는 전 행복청장의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행복청장 또는 행복청 간부 2명 여기에다가 요번에 또 세종시청 공무원 3명도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2명이 추가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뉴스에 나온 것처럼 네네. 행복청 사무관 형과 국토부 주무관 동생. 형제. 네. 근데 이 형제의 아버지가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과 가까운 사이다.
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자,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아, 이거 도대체 끝이 어딥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것 같으니까 저는 하나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LH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가 국토부와 LH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네, 네. 이때 20명이 투기 의혹 대상자로 나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허. 그때 이제 그 저희 인터뷰 한 적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국토부 주무관 동생이 걸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국토부 주무관은 여기에 포함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원래는 포함이 됐어야죠,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때 조사는 3기 신도시 예정지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으니까. 여기는 지금 행정중심 복합도시 인근 이쪽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만약에 지금 제 추정이 맞다면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전 행복청장을 수사하다가 혐의가 포착이 된 것으로 지금 아마 지금 그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이런 추정이 맞다면 하나의 의문이 싹 트게 됩니다. 뭐냐? 3기 신도시 예정지만을 대상으로 공무원 투기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냐? 그다음에 그걸로 만족할 거냐? 지금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만족 못하죠. 그러면 오히려 투기 대상지를 가리지 않고 토지 소유 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야죠. 이런 얘기가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잖아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786님이 끼리끼리 다 해먹었나 보네요 하고 느낌표 보내주셨고 예. 8890님은 행복청이라고요? 듣는 국민들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해주셨고요. 현님은 LH 임대주택 매입도 자기들 친인척 건물 수억 얹어서 되샀다고 하던데 네. 이참에 진짜 LH 해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요 문제, LH 임대주택 문제 저희가 JB타임즈에서 여러 번 지적하고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바로 그 문제죠. 요거를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아주 심도 있게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3부에서 취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오늘 한겨레가 보도했는데 LH 개혁 방향에 대해서 한겨레가 일보를 네네. 내놨더라고요.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에 네, 지주회사 산하에 토지 부문과 주택 부문의 자유회사 2개를 둔다. 네. 이런 지금 개혁 방안을 정부안으로 잡았고 이걸 조만간 민주당하고 당정 협의에 들어간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다라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마카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